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수급상 보면 2차 전지 쓸어 담은 개인은 웃고 있는데 최근 이제 외인은 반도체, 자동차 주워 담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개미의 승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개인들의 러브콜을 받은 종목들, 외국인의 러브콜 종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이브는 좋긴 좋았는데. 예,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우선주, 코스모 신소재, 순매수를 개인이 했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보유 비중 1년 만에 최고치까지 최근 많이 좀 담아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흐름이 부진할 때도 외국인은 담더라고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시장을 이분할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서의 성장 테마를 위주로 한 2차 전지 필두로 한 성장 테마 쪽의 매수세 강화를 통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시가총액 상단권의 종목군들,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 상단권의 종목군들을 외국인이나 개인, 기관들이 번갈아 가면서 매수해 주면야 가장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베스트적인 요소겠죠.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의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최상단권에 놓여져 있는 반도체 쪽에 대한 매수 기회 자체는 오히려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개인들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을 위해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이 지금 예금에 대한 감소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이 신용 대출 잔고의 증가,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요인은 또 하나의 방법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오랫동안 물려있던 종목군들을 처분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 대한 매수를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개인들의 지금 전략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인 부분으로서의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냐, 아니면은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많이 비워놓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매수 비중을 늘려나가는 외국인의 전략이냐, 이 차이가 만들어낸 수급적인 부분으로서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수급 공강이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환율이 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힘보다 개인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현재 구간인데요. 그러면 개인이 좋아하는 이들 종목 위주로 지금은 즐기는 그런 장세가 될까요? 우선 뭐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제 개인들이 많이 보는 테마주들의 흐름이야 매 시간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외국인들이 보는 반도체 자동차 쪽에서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종군들을 하루 이틀 보면서 매수를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내가 오래 기다리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자동차 업종 쪽이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부품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부품사들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화신과 같은 2차 전지 쪽과 연계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는 게 조금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신이 어떤 부분이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 쪽 하고 있죠. 케이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기존 샤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쪽에서 사업 영역의 변화가 만들어낸, 그리고 미국 현대차 그룹의 투자에 따른 전반적인 이제 수혜,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화신, 뭐 성화이텍 이런 기업들의 강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나는 지산지 관련주 그리고 화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기아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도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반도체 기업들을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봤자 안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은 개인들이 반도체 소부장 사주면서 주가가 움직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동차 쪽에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서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기아의 흐름과, 그리고 2차 전지 쪽과 연관되어 있는
부품사들 이런 쪽으로 좀 나눠서 종목군들의 선택을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동차 쪽이 그나마 이제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네. 거라는 관점에서 주신 것 같고요. 몸집이 큰 걸 좋아하신다면 기아, 부품을 좋아하신다면 SL과 성우 하이텍 이렇게 종목을 추려주셨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반도체는 조금 더 지켜볼게요. 네,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이 제목이요. 자극적인데 무슨 코인도 아니고 현대로템 올해 1분기 전차 수출 실적 8,800% 증가 아마 기대일 거예요. 8,800%라 그래서 실적 한번 봤거든요. 네. 어디 있나 하고 봤는데 이게 작년 매출액 영업이익, 올해 예상치 매출액 영업이익 늘긴 늘었어요. 네. 이익이 늘긴 늘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했더니 부분을 전차 부분을 딱 떼서 네. 이렇게 자극적으로 뽑긴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주가가 오늘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고 있어서 이건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가 궁금한데 좀 체크해 주세요. 네, 당연히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회사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방산주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최근 주가가 좋았었던 종목군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첫 번째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풍산 그리고 현대로템 오늘 주가 올라오면서 이 세 개의 기업 쪽이 있고 오늘 뭐 한국항공우주나 LIG넥스원도 좋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개에 대한 종목으로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예. 우선 이제 지금 현대로템에 좀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요. 요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현대로템이라는 회사는 수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의 매출액 비중에서 전동차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았었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동차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와봤자 로우 싱글. 그러니까 뭐 한 1에서 2%, 3%? 이 정도 내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이유는 이제 저가 수주에 대한 경쟁 이슈,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메트로 쪽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국내 쪽의 수주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방산 수주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다시피 해외 쪽의 수출 대비해서 국내 쪽의 방산 영업이익률은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의 실적 자체가 좋기가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작년도에 갑작스러운 글로벌 환경의 변화, 즉 러우 사태에 따라서 가장 지금 다급해진 국가가 어디냐? 폴란드라는 국가고요. 이 폴란드가 지상군의 육성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지상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차의 수입을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러한 부분 쪽에서 우리나라의 K2 표전차가 선정이 됐다라는 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현대로템에 무엇을 변화시켰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률의 변화 요인입니다. 지금 이제 전차 쪽, 해외 쪽 수출에 대한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의 편차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10%대 중후반까지도 기대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1에서 2% 영업이익률, 뭐 많게 줘봤자 5%가 안 되는 영업이익률에서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결국은 전동차 회사에서 방산 쪽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커질 수 있다는 거고 방산주들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전동차 사업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사업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다만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 폴란드 쪽의 수출 1차, 2차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의 변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와질 수 있을 것이냐.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면은 숙련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과 원재료 가격 하락 때문에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다른 쪽의 수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보시면서 현대로템의 추가적인 주가 흐름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풍산과의 공통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풍산이라는 회사는 과거 구리 관련주의 대표주자입니다. 결국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메탈 게인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판매량의 증가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인데 역시 영업이익률이 편차가 크고요. 구리 가격에 따라 실적의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은 최근 풍산의 주가 반등을 이끌어낸 것은 구리 가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방산 쪽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구리 가격이 저점에서 반등을 했지만은 최근 한 달 정도를 봤을 때 구리 가격은 크게 올라온 게 없지만은 주가는 신고가를 갔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지금 유럽 쪽의
포탄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역시 풍산의 3, 4년 전의 주가 흐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이 회사는 방산 쪽, 특히 이제 포탄 쪽에서 봤을 때, 혹은 이제 이 총알 관련된 부분이죠. 미국의 스포츠탄 수출액, 이것이 이 회사의 거의 유일한 모멘텀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스포츠탄이라든지 아니면 B2C로 나가는 탄약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었다라는 부분인데 러우 사태가 만들어낸 변화 요소입니다. 결국은 길게 나열을 했지만은 현대로템과 풍산이라는 회사는 결국은 방산이라는 회사로의 변화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상승이 주가의 강세를 좀 이끌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 방산주들 대비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보다는 여기에 더 방산 쪽에 네.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대로템의 급등과 함께 이제 말씀 주신 다른 방산 기업들의 강세가 네. 오늘 시장의 하나의 특징인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방산이 네. 급등을 할까? 시세가 붙을까? 보통은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때 이렇게 한 번에 뜨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앞에서 주신 뭐 이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던 거고 네. 오늘 유독 강한 이유는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요? 오늘이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또 유독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YTD 기준으로 작년도에 매우 좋은 수익률을 올렸었던 방산주들이 올해 굉장히 부진했었다라는 이슈가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또 최근에 폴란드 방산 쪽 국영 방산 기업의 회장이 입국했다라는 소식,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어닝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항공우주 쪽에 대한 방산주들은 워낙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예. 누리호 발사 일정까지도 또 확정이 됐죠.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 오늘 뭐 상당히 좋은 상황이지만은 말씀드렸듯이 항공우주 쪽 그리고 기존의 사업부에서 방산 쪽으로 재평가되는 기업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주가의 상승 흐름이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중심으로 해서 네. 세계의 질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대두돼서 그렇죠. 사실은 이런 테마주는 이제 퍼스텍 같은 건데 그래서 퍼스텍이 20% 이상 급등하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보다 어차피 우리는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네. 찾아야 하기 때문에 좀 추려주신다면 또 탑 하나만 찍고 갈까요? 네, 아까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풍산까지 풍산. 예. 요 세 개의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까지 모멘텀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주가 조정도 잘 받고 있고요. 한번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산 탑픽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억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